그래서인지 이 판결 바로 다음날 그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에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제 이혼 소송에 관련된 경험담을 하나 나누고자 해요.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변론, 즉 임시재판을 통해서 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양육권을 나눌지, 양육비,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임시변론을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상대 측이 이 변론을 신청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임시 변론 때 그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였는데요. 본인보다 더 독한, 거의 미친 변호사를 고용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모순적이죠. 충격과 동시에 이해가 되는 상황. 네, 결론적으로 임시변론의 결과는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르 변호사의 경거망동한 행동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추측해 보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와 그 변호사가 짝짝꿍을 이루어서 던진 이 무리수 몇 가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상대 나르가 자기보다 더 독한 이런 나르시시스트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론 기일에 나타나서 막 깽판 부리는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 거짓 모함에 화를 막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즉 이때 참고로 당신이 막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노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때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가 만성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즉 반증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상대의 거짓말 무리수를 역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상대 나르 변호사는 재판 내내 저에게 되게 공격적이고 또 무례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의 단어 선택과 말투 그리고 이런 제스처는 저를 향한 악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솔직히 속에서는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았어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상대 나르 변호사가 시전했던 이 몇 가지 무리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대 나르 변호사의 무리수 첫 번째. 제가 그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사람을 처음에 막 추궁했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미 그 불륜녀랑 통화까지 했어. 그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했더니 뒤늦게서야 인정했습니다. 2년 동안 철저히 배신당했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나 열이 받아서 사실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너무 속 시원하죠.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한 10대는 맞았어야 싸는데. 네, 변론 기일 당시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저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즉 제가 그 사람에게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곧 이어서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갈겼대요. 그것도 여러 번을 3번 나눠서. 네, 참고로 그 사람은 2년 이상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제가 되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 사람은 신체 사이즈는 저의 2배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맞고 살았답니다. 네. 실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건 그 사람인데요. 저와 다투던 도중에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 문을 발로 부수고 차서 부수고 들어오거나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옆에 있는데 기저귀 가방을 무거운 가방을 던지고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발로 차면서 아글아글 지르고 그리고 저를 두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이런 등등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무섭게 돌변하곤 했어요. 사실 저와 제 변호사도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심한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거나 자주 그리고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던 차였습니다. 당연히 이 얼토당토안한 신청은 판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판사로 하여금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재판 중에 상대 나르 변호사가 던졌던 무리수 두 번째. 그가 2년 동안 바람을 피워온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나르시시즘 성격을 아는 이상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여자였어요. 그 상대 여자를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문자상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기본적인 매너나 인성을 갖춘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내 아이가 있는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네. 어쨌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던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으로 전화를 했고 마침내 천만에도 그 사람이 없어서 그 동료가 전화를 받아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해서 덜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 또한 처참히 무너질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그 4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잃을 거라는 생각에 되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게다가 제 입을 더럽혀서 그 사실을 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여자가 반성을 하겠지. 그리고 그녀의 가정에 충실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임시변론 당일로 돌아갈게요. 이 상대 변호사는 제가 불륜녀의 남편과 거의 통화를 할 뻔했다는 사실을 트집 잡기 시작했고 제가 그 가정을 깨부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네, 그때 그 당시 저의 대답을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졌거든요. 솔직히 전 아직도 그 사람이 그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깨려고 했다는 모함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을 처참하게 깨고 그들의 가정도 거의 무너뜨린 사람이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를요. 이렇게 재판 당시에 저를 모함함으로써 그 사람의 불륜 사실 그리고 가정을 깬 것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상대 나르 변호사의 무리수 세 번째,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개박살난 그 사람의 얼굴은 막 울긋불긋 막 해졌고 숨은 막 거칠어졌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마치니까 정말 제 귀를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판결은 틀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요. 당연히 판사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렇게 재판은 끝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변호사 30년 인생에 판사한테 저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변호사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장 모독으로 적어도 경고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판결 바로 다음날 그 변호사는 자신의 로펌에서 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나르 변호사를 고용해준 게 전 참 고마워요. 그로 인해서 적어도 이 임시 변론에서만큼은 저에게 아주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송 상대가 미친 나르시스트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면 겁먹지 말고 속으로 오히려 쾌재를 불러보세요. 당신의 소송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도 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